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유방 성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촉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 선생님, 촉감이 가장 좋은 보형물로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은 숲을 봐야 되는데 숲보다는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수술한 다음에 자기 가슴의 촉감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보형물 자체가 얼마나 촉감이 좋은 제품이냐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좋은 촉감을 갖고 있는 가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촉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물감 여부, 자기 가슴 같으냐 아니면 남의 가슴 같으냐. 또 하나는 소프트한 정도, 이게 적당히 소프트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촉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이 좋은 가슴이다 라고 하는 건 만져봤을 때 이물감이 없고 또 부드러운 그런 가슴이어야 되겠죠. 아주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데 가짜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면은 촉감이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이물감은 전혀 없는데 만져봤을 때 좀 딱딱하다 이러면은 또 좋은 촉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물감이 없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원래 가슴에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형물에 두께가 있겠죠. 그러면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만졌을 때 이게 두꺼울수록 이물감이 더 적겠죠.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살이 두꺼우면은 가짜라는 느낌이 안 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살은 굉장히 얇고 아주 종이장처럼 얇은 사람이 보형물은 아주 큰 걸 썼다. 이 경우에는 이물감이 어떨까요? 굉장히 심한 이물감이 느껴지겠죠. 예컨대 배우자가 될 사람이 가슴을 만져봤을 때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게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물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형물 제품이 뭐건 간에 어쨌든 이건 이물질이거든요. 이물질이 얼마나 가짜라는 느낌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 거기에서 자기 원래 유방이 두꺼운 사람들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 유방이 작고 팻이 없는 사람들, 깡마른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볼륨이 큰 보형물을 또 수술했을 경우 이물감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불리해지는 거죠. 소프트한 정도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겠느냐. 우리가 가슴을 만져봤을 때 첫 번째, 물론 이런 유방 외피의 이제 두께도 중요하지만 보형물 주변으로는 피막이 형성이 돼요. 피막은 반드시 생깁니다. 피막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피막이 생기는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피막이 적당한 정도로만 얇게 생성됐을 때 그때 가장 소프트한 거예요. 만약에 피막이 아주 두껍게 형성이 됐다. 보형물이 이 정도인데 아주 두꺼운 피막이 형성되면 이건 구축이죠. 구축은 부작용인 거야. 구축까지 갔을 경우에는 유방의 외피가 어떻게 생겼건 어느 두께건 팻이나 많건 보형물이 어떤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일단 피막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소프트한 정도 이런 건 다 물 건너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얼마나
수술 후에 말랑말랑하냐 부드러우냐 소프트하냐 라는 문제는 일단은 구축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적절한 정도의 어떤 피막의 두께를 가진 수술의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과도하게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 살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살이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보형물은 무지하게 큰 게 들어가 있다. 이러면 제품이 아무리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하나도 상관없이 자기 살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고 보형물은 왕창 큰 게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소프트할 방법이 없죠. 이거는 왜 이렇게 딱딱하냐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감이 좋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수술이 잘 돼야 돼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살의 두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체형에 이제 맞는 정도의 볼륨의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이제 욕심을 이제 너무 많이 부려서 볼륨이 과도하게 큰 보형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프트한 그런 가슴을 가지기 어렵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어떠냐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촉감이 나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촉감이 제일 좋은 보형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품의 소프트함, 말랑말랑한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제품이 있으면 요게 말랑말랑해요. 요거는 좀 딱딱해요. 그러면 이런 말랑말랑한 제품은 왜 말랑말랑하냐? 차이를 보시면 알 겁니다. 첫 번째로 외피의 두께가 얇아요. 껍데기가 얇은 거, 껍데기가 두꺼운 거. 외피가 얇을수록 말랑거려요. 그 다음에 내용물이 충전된 정도가 이거는 덜 채워 있어요. 이럴수록 말랑거리고 충전율이 높을수록 단단하겠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실리콘 젤 약간 반액체 상태인데 이 실리콘 젤이 응집되어 있는 정도, 농축되어 있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단단할 겁니다. 첫 번째는 보형물 외피의 두께, 두 번째는 충전율, 세 번째는 응집력, 응집 정도. 이게 영어로 코이시브니스죠. 코이시브 젤이라고 하는데 코이시브라고 하는 것이 끈적끈적하고 응집력이 있는 이런 뜻이고 코이시브한 정도가 강할수록 보형물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코이시브한 정도가 약할수록 보형물의 내용물은 줄줄줄 흐른다는 얘기고 액체에 가깝다. 그거는 그만큼 더 소프트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보형물의 소프트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외피는 얇고 충전율은 적고 응집 정도도 작은 보형물이 가장 소프트하겠죠. 그러면 그런 보형물이 가장 좋은 보형물일까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얼른 생각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쁜 게 있어요. 좋기만 한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외피가 만약에 얇으면 말랑말랑한 대신 잘 찢어지겠죠.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충전율이 낮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말랑말랑해지겠지만은 또 역시 뭐겠느냐, 보형물이 잘 접힌다는 얘기니까 리플링 같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응집력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보형물이 파열이 됐을 경우 보형물 파열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근데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응집력이 코의 시브니어스가 낮아서 말랑말랑한 보형물일수록 잘 흘러요. 매피가 파열됐을 때. 단단한 보형물일수록 응집성이 강하다는 얘기니까 매피가 파열돼도 모양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슴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유사시에 가슴 모양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말랑거리는 보형물일수록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 제품이 얼마나 소프트하느냐,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단선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겁니다. 수술 방법을 정할 때도 그렇고 제품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는 촉감이 중요하다 라고 했을 때, 자, 자기의 살성과 자기 체형과 보형물과 또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이 제품을 고르면 내 가슴이 어떻게 되고 저 제품을 고르면 내 가슴이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